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for 반복문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for loop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주어진 범위에 어떤 리스트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이제 반복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for문의 형태는 for를 쓰고 그 다음에 변수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뭐 i를 보통 쓰는데 이거는 이제 iteration 때문에 이제 i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스트를 적어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for I in 뭐 이제 튜플을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해야 할 것들은 이렇게 콜론을 맨 마지막에 넣어주고 이제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를 적어줍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펑션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1부터 4까지 어떤 명령어를 하나하나씩 이 펑션 안에 집어넣으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그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이 되면서 이 포문에 해당하는 펑션들은 이 들여쓰기가 된 것들이란 거를 이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걸 돌리면 에러가 날 텐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for i 어떤 for i in 예를 들어서 1 방금 전에 썼던 걸 그대로 써서 그 다음에 이제 print i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1, 2, 3, 4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짝수로 나눠지냐 이제 홀수냐 짝수냐를 할 때 이제 이게 0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1일 때는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라서 false 그러면 2가 됐을 때는 true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건 짝수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튜플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둥그스름한 괄호를 넣어서도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나 튜플을 넣어서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쓰이는 건 이제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umerate를 이제 감싸서 하는 방식인데 이제 range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일정한 반복문을 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100번 반복을 해라. 이럴 때 이제 리스트를 1부터 100까지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요 range라는 함수인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100을 쓰면 이제 print i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첫 번째 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9번째까지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제 파이썬에서 슬라이싱 같은 걸 할 때 첫 번째에 되는 거는 이제 항상 1이 아니라 0부터 숫자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0을 넣었을 때는 마지막 이터레이션 넘버는 99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지에는 숫자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100 그냥 단순하게 이제 0부터 99까지의 수가 출력이 되지만은 시작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시작 숫자를 넣고 콤마 그다음에 뒤에 끝 숫자를 넣어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99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부터 10까지로 이제 잡고 하게 되면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10은 제외된 숫자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9번 반복되는 형태로 되고 이제 여기서 1을 빼주게 되면 이제 0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10번 반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umerate라는 거는 이제 좀 약간 진행 상황을 보고 싶어서 사용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 쓰냐면, 그래서 range, 그 다음에, range라기보다는 이제 튜플을 써봅시다. 그래서 뭐 1,
2, 3, 4, 5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enumerate라고 이제 써봅시다. 그럼 이제 enumerate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뽑아서 주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 1, 2, 3, 4, 5는 여기 J에 할당이 되고, 그리고 이터레이션 넘버는 이 I에 할당이 됩니다.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I 그다음에 J를 이제 이렇게 동시에 출력한 형태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은 첫 번째 숫자가 0입니다. 그래서 0번째 이터레이션은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1이 출력되고, 이렇게 이제 이터레이션 넘버는 요 i에 해당하고, 이거는 이제 0, 1, 2, 3, 4가 출력이 되는 반면에 요 원소에 해당하는 j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enumerator로 감싸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이 이터레이션 넘버와 그 다음에 원소가 반환이 되게 돼서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10, 뭐, 이렇게 뭐 동일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A는 1, 2, 3, 4, 5로 하고, 이제 B는 이제 뭐 곱해주는 숫자로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10, 20, 30, 40, 5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enumerate를 A를 감싸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원소별로 이렇게 1은 10에 곱하고 2는 20에 곱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일단 A의 원소는 J에 할당이 되고, J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B, I.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 원소에서 이제 B를 출력을 하면 되냐는 이제 I를 집어넣어서 이제 인덱싱을 해서 뽑아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1 곱하기 10은 10, 2 곱하기 20은 40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ange랑 그다음에 enumerate가 이제 굉장히 포문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주 쓰이는 거에는 이제 TQDM이라는 게 있습니다. TQDM은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로서 from TQDM, import TQDM 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TQDM은 어떤 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행 상황을 이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프로그레스 바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TQDM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뭐 방금 전에 썼던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뭐 i를 하게 되면, 어, 지금 워낙 빨리 연산이 돼서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이터레이션이 몇 번 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조금 약간 그 연산이 좀 오래 걸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말씀드리게 될 넘파이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P 좀 약간 연산이 오래 걸리는 걸로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쓰기보다는 이제 range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을 하고, 그 다음에 TQDM으로 감싸는 형태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MP 어레이는 지금 벡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서 0 함수를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1만 개를 이제 벡터로 되어 있는 1 by 만 벡터를 형성을 하는 거를 1000번 반복해라, 이런 명령어로 제가 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워낙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0을 하나 더 넣어서 좀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각 1초당 몇 번의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됐는지, 몇 초 내에 이제 완료가 되는 건지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QDM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함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일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중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문을 이제 몇 번을 이터레이션을 시켜줘야 할지는 이제 지정이 돼 있지만 가끔씩은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중단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브레이크를 이제 어떻게 넣냐 이제 레인지 뭐 100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 n은 0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1부터 이제 합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합산이 이제 50을 넘기는 순간에 멈추도록 작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if n equal or 50이면 브레이크를 넣고 이제 else n i를 하고 위에다가 이제 i가 무엇이었을 때 이제 멈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작성을 하게 되면 11일 때 이제 50을 넘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와 n을 이렇게 두고 보게 되면 i가 11일 때 n이 55가 돼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번을 반복을 해야 했던 것이 중단이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컨티뉴를 통해서 이제 특정 상황을 건너뛰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위에 있던 거를 이제 커피를 해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 이제 I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일 때만 이제 작동이 되게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I를 이렇게 2를 나눴을 때 짝수라면 스킵을 한다. 그럼 이제 continue를 쓰게 됩니다. 그럼 continue를 쓰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실행을 안 하겠다는 의미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17일 때 64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컨티뉴 때문에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거라면 이 프린트에서 홀수만 출력이 돼야 할 텐데요. 이렇게 출력이 되면 1, 3, 5, 7, 9, 11, 13, 5, 7, 그 17에서 64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첫 번째에선 0, 3, 1 이렇게 이제 값이 더해지면서 17일 땐 6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 리스트 내포라고도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는 1, 2, 3,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제곱값을 구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 스퀘어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A 스퀘어를 한다면 우리가 아직 뭐 그 리스트 내포를 잘 모른다고 하면 이제 A에 A 스퀘어를 하고 나서 뭐 for I J in enumerate 하고 그 다음에 A를 한 후에 A 스퀘어는 이제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니까 이제 i는 이제 a에 j를 이렇게 곱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j가 1, 2, 3, 4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요거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카피를 써야만 요 a와 a 스퀘어가 서로 독립적인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a 스퀘어에 이 제곱값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 내포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B를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하면 I 스퀘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for I in A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리스트 형태로 썼는데 튜플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먼저 리스트나 튜플을 먼저 감싸는 괄호를 쓰고 이 앞단에는 연산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for I in A 위에 있는 for문처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로 표현하고 싶을 수 있는데 1의 제곱은 뭐냐, 4의 제곱은 뭐냐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는 이렇게 컬리 브레이크를 쓰는데 이제 i를 쓰고 그 다음에 콜론을 쓰고 그 다음에 I 스퀘어 for I in A를 하게 되면 이렇게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더 복잡한 게 이제 리스트 네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 되냐면 이제 어떤 뭐 펑션을 쓰고 그 다음에 for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변수를 쓰고 나서 in 뭐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을 혹시라도 넣고 싶으면 이제 if 조건 컨디션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 2, 3, 4 중에서 짝수는 제외를 하고 만들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혹시라도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I 스퀘어 for I in 그다음에 if A 하고 쉬고 나서 if A 변수를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닌 것들만 이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홀수에 대해서만 적용하실 때는 이 if를 요 앞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과 9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스트 네포고 조금 복잡해지지만 이제 2개 이상을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9구단을 만들어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1 곱하기부터 9, 그 다음에 뭐 9 곱하기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을 적어도 2번을 써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B for X in range 9구단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or 여기가 A고 네, for B in range 1 곱하기 10 하고 이렇게 닫아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 8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0, 12, 13, 14 10, 12, 14, 16, 18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구단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2를 넣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 4, 6, 8 그러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서 2 곱하기 9는 18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제 3 곱하기 1, 3 곱하기 9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80일이 이제 출력이 돼서 9구단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for 루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애프터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